안녕하세요. K-팝과 J-팝을 중심으로 여러 음악 이야기를 하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제가 최근에 누아트님과 최근 인기 있는 걸그룹 세 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이브의 신곡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많이 편집이 되었고 곡 리뷰에 대한 요청도 있어서 오늘 따로 곡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미리 결론을 말하자면 2022년 최고의 곡은 저는 러브다이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러브다이브가 99점이라면 신곡 애프터 라이크도 90점은 된다. 이 내용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노래는 공식 채널에서 듣고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저작권 문제도 있지만 얘기해보면 조회수 때문에 초반에는 그냥 뮤비 풀 리액션을 올리는 것을 회사에서 안 좋아하더라고요. 먼저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이 벌써 여기서부터 이 노래는 4초부터 지금 보컬이 시작이 되거든요. 사실상 전주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브 노래는 데뷔곡 11부터 연주 부분이 거의 없어요. 전주도 없고 간주도 없다고 봐야 되고, 최근 일본에서도 음악에 악기 솔로가 들어가면 인기를 얻지 못한다는 주제에 대해서 음악가들의 토론이 있었었는데요. 한국은 이미 예전부터 솔로는 다 없앴고 이제 연주만 나오는 파트 자체가 다 없어지는 추세죠. 특히 이 아이브의 연속적인 새 싱글은 모두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악기 파트가 따로 없고 연속돼서 보컬이 나오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노래는 주제에 맞는 텐션을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면서 또 점점 고조시켜서 노래를 끝까지 듣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중간에 끊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보컬만 연속해서 나오면서 유지시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듣는 사람이 지쳐버리기도 쉽거든요. 근데 아이브의 노래들은 그런 부분들이 매우 매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듣다 보면 이제 지루함을 느낄 새가 없이 노래가 끝나고, 또 끝나고 딱 보면 3분밖에 안 되거든요, 노래가. 근데 짧다고 그런 게 아니라 노래의 기승전결이 잘 짜여 있으니까 이전 노래들처럼 4분 정도 되는 느낌인데도 3분 초반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또 노래가 이렇게 정신없이 가다가 3분에 딱 끝나면 너무 짧은 느낌도 날 수 있는데 아이브 노래들은 짧다는 느낌도 안 들거든요. 그게 아이브의 곡들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지금 4세대에서 잘 나가는 노래들의 특징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들어볼게요. 노래는 디스코네요. 러브다이브처럼 아주 심플한 기본적인 이제 베이직한 디스코 리듬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여기가 이제 쇼폼각을 노린 벌스 같아요. 손가락 안무는 러브다이브만큼은 아니지만 잘 짜여 있고요. 그에 따른 비트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감탄한 부분. 이 곡이 78년도에 I Will Survivor를 샘플링 했거든요. 근데 그 노래는 우리나라에서 번안이 되었었죠.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노래에 대해서 꽤 가져올 만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딱 이 부분만 가져왔죠. 또 이 부분에 보컬을 얹지 않고 이 부분을 멜로디로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메인 훅처럼 사용하면서도 안무 파트로 가져간 것이 이 노래를 담당했던 A&R 파트의 가장 큰 센스라고 저는 느껴져요. 사실 이 곡을 A&R을 하신 그 라이언 전님은 좀 논란이 있긴 한데 지금 이런 센스가 있으니까 그런 논란도 만들어내고 이런 스타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이분이 11도 A&R을 했죠. 사실 이 I Will Survivor은 보컬 라인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 애프터 라이크를 샘플링한 부분이 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센스거든요. 그러니까 I Will Survivor은 그 78년도에 나왔는데 76년에 나온 영화 로키 OST에 영감을 많이 받은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노래 전체적인 리듬이 그 메인 OST인 Gonna Fly Now의 분위기와 닮아 있고요. 또 애프터라이크가 샘플링한 부분은 Going the Distance라는 노래와 닮아 있거든요. 근데 애프터라이크가 다른 멜로디 파트가 아닌 딱 저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의 메인 멜로디처럼 연주를 해놓고 메인 멜로디로 쓰진 않고 멤버들이 그 앞에서 안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K-팝의 많은 팀 안에서 사소한 차이를 만들어서 더 높은 곳으로 가게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노래에서 샘플링을 한다고 하면은 먼저 눈길이 가는 곳들이 있고, 또 지금처럼 저 같은 부분을 가져온다고 해도 저것을 활용할 만한 더 쉬운 방법이나 먼저 생각될 만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안 하고 다른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그게 센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3분의 곡 안에서 막 전주, 간주 등의 연주가 메인이 되는 파트는 다 제거를 했지만, 이렇게 중심부의 연주 파트를 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주로 생각되지 않게 하면서 곡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지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진짜 좋은 스킬을 사용하는 거죠. 유진이의 존재감이 엄청나네, 뮤비에서. 이게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멜로디라고 생각해요. 이 유후 이 부분,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른바 뽕필이죠. 러브다이브도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제 작곡가분들은 한국적인 느낌, 그러니까 이른바 뽕필이 좀 난다고 말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좋다, 그런 게 편하고 듣기 쉽게 만든다, 그런 말들을 했었는데, 이 애프터라이크의 탑라인은 그런 느낌이 좀 더 많이 나죠. 여기서 좀 아이브의 그 색깔이, 그런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좀 이상하거나 유치하게 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파트를. 와, 사실상 3분도 안 되네. 지루할 틈이 없어요, 노래가. 역시 현 시점에 가장 K-팝을 대표하는 색깔을 내면서 퀄리티도 높은 게 아이브 같아요. 노래는 뭐 뉴진스의 노래가 더 듣기 좋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어떤 노래를 들을래? 라고 물어보면 기분에 따라서 이제 뉴진스의 노래를 더 많이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뉴진스는 K-팝의 패턴을 많이 없앤 팀이니까 K-팝의 패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완성도가 가장 높은 팀은 아이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브가 뭐 더 좋은 팀이거나 K-팝의 특징들을 제거해서 뉴진스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설명을 하자면 두 팀은 취향에 따라 다른 건데, 뉴진스는 새로운 패턴을 제시해서 그게 대단히 좋고 뛰어난 팀이고요. 아이브는 기존 패턴을 유지하면서 제일 퀄리티가 높은 팀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K-팝이 발전해왔던 그 정수가 다 녹아져서 지금 시점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팀이 아이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되게 신선하거나 우와 놀랍거나 그런 건 없을 수도 있죠. 이제까지 기존의 패턴들을 가지면서 그냥 완성도를 높인 거니까. 근데 그래서 가장 대중적이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특히 해외에서 K-팝을 듣는 팬분들은 일단 K-팝에 그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가장 잘 정리된 아이브의 형태를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노래도 굉장히 수작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브의 3연속 싱글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저는 예전 원더걸스가 지금 2022년 버전으로 굉장히 세련돼진 느낌이다, 퀄리티가 엄청 높아간 원더걸스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어쨌든 물론 이 노래가 러브다이브에 미치진 못하겠지만 러브다이브가 진짜 굉장히 너무 미친 곡이었거든요. 저는 작년 2021년이 넥스트 레벨이었다면 올해는 러브다이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은 곡이 나왔고 이거 러브다이브의 연장선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아이브가 색깔을 굳혀나가는 과정으로 봐야 되고 연속적인 3개의 싱글을 흐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애프터라이크가 그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준 곡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제가 추천할 만한 곡이 있으면, 또 아니면은 설명이 필요할 만한 곡이 있으면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러브다이브 개별곡 리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주간 리뷰 때 해버려서? 들어볼까 지금? 시작에 유진이가 다 찢어놨어. 일단 벌스 저한들이 너무 유기로워. 너무 잘 됐어.
그리고 슈퍼음각도 이게 제일 잘 뽑았어. 아, 여기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제 작곡 설명할 때, 가르칠 때 자주 하는 말인데, 최근에도 일본 친구한테 이 말을 했었는데, 이 댄스 음악을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요. 어쨌든 작곡을 할 때. 근데 그거를 그냥 배운 대로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곡을 만드는 사람도 정확히 모르고 그냥 매뉴얼대로 쓰여있는 대로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곡에, 본인이 만든 곡에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확인 안 하고 이 장치는 이런 느낌을 낸다 하면 그냥 넣는 거죠. 지금 여기서 사운드가 다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찰나의 장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엄청 리듬을 고조시켰다가 마치 잠깐 그 압력을 밀어놨다가, 압력을 밀어놓으면 압력이 더 세지니까 뒤에 딱 폭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일순간 리듬을 잠시 멈춰놨다가 이어지는 뒤에 마디에서 더 감정을 고조시키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그런 걸 신경 쓰고 듣진 않으니까 그 듣다 보면은 거기에서 뭔가 더 리듬감이, 더 나의 텐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면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살짝 그 장치를 넣는 거거든요. 변화를 주는 거. 근데 그게 제대로 먹히려면 이전까지 리듬을 충분히 고조시켜 놨어야 되고, 또 이후 마디에서도 리듬감이 고조돼야 되는 그런 전후사정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런 거 잘 없이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매뉴얼처럼 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대로 사용하기 까다로운 스킬인데, 왜냐면은 잘못 넣으면은 기존에 끌어오던 감정이 저기서 다 사라지거든요. 사운드가 싹 빠지는 순간에. 근데 이 노래는 지금 굉장히 잘 사용한 예예요. 이거 지금 제가 말 안 하면 모르셨을 분들도 많을 거죠. 이런 부분이 있었나? 그냥 무의식 중에 들으면서 듣는 사람이 신경 쓰지도 못한 상태로 그런 장치를 잘 넣은 거죠. 이런 장치들이 쌓여서 이 러브다이브라는 좋은 노래를 완성시킨 것 같고요. 역시 2022년의 최고의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애프터 라이크 리뷰를 시작해서 러브다이브 칭찬으로 끝났네요. 근데 어차피 러브라이크가 러브다이브 2라고 보면 돼요. 나 러브라이크라고 했나?